네, 안녕하세요. 황철순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 이제 외부 활동이 많이 힘들어서 집에서 이제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의 자리를 갖겠다고 했는데요. 가장 많은 질문들을 이제 종합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 보디빌딩은 스포츠냐 아니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보디빌딩은 스포츠가 아니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스포츠의 정의 자체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이제 육체적, 정신적인 신체 활동 수행 능력을 얘기하는 게 스포츠의 정의인데요. 국제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인간의 한계보다는 암묵적인 케미컬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치를 더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디빌딩은 스포츠가 아니지만 이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수단을 가장 전문적으로 활용한 최상의 디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쇼라 할지라도 프로라는 말은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농구, 이런 프로 보디빌더와 같이 프로라는 단어는 그 분야의 전문 지식, 그리고 기술, 그리고 성과 등을 나타내는 말 그대로의 전문가를 뜻하고요.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전문 직업을 뜻합니다. 두 번째도 질문이 이제 저보고 이제 소속이 뭐냐. 제가 그전에는 머슬매니아라는 단체의 프로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3년째 올림피아 차이나 홍보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올림피아 프로 마스터 자격과 IFBB 프로 마스터 자격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고요. 사실상 제 주 무대가 지금은 올림피아 프로 무대에서 거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비내추럴이라 표현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비내추럴이라는 말이 왜 그분들이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로이더라든지 약쟁이라든지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로이더 자체가. 그리고 약쟁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로이더, 약쟁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디빌더들을 비하하기 위한 그런 단어들로밖에 안 보여져요. 국어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고 하면 비내추럴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내추럴이 아니다라는 뜻으로는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나 제 주변에 제 영어 과외 선생님조차도 로이더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건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명칭을 쓰는 데가 없고요. 스테로이드 유저라는 말은 쓸 수 있지만은 로이더, 약쟁이 이런 단어는 어떠한 어학사전에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보디빌더들을 비아냥거릴 때 쓰는 신조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큰 질문들이, 제가 이거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최초 약투라는 캠페인을 했었을 때 저는 그게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었어요. 약투의 취지는 너무 좋고 나도 약투를 지지를 한다. 약물로 인한 사기업자들을 잡아내고 고발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거 되게 괜찮네. 근데 이게 과연 후속 여파가 없을까라는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업계에 대한 그 폭로가 정확한 내용보다는 과장이라든지 흥미 위주의 얘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업계가 더 위태해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제 이름도 거론이 되면서 내가 어디 가서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거기에서 제가 화가 나서 어린 친구들이 선후배도 없고 정말 이제는 막 나가자는 거냐, 그러다가 이제 제가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한번 썼죠. 선배로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들이 받아들인 반응이 사과일 줄 알았는데 반대로 월척이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교묘하게 주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약을 썼냐 안 썼냐 이걸로만 바꾸는 거예요. 썼다고 인정을 하면은 용서받을 텐데, 인정을 안 한 적도 없지만은 반대로 언급을 피한 것 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업계 최전선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파급력이 있다 생각해서 굳이 이제 대중들이나 모르는 헬린이들 앞에서까지 이 어두운 면을 그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언급 자체를 피했던 것 뿐이지, 안 썼다 라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그때는 이제 언급을 피했지만 지금에라도 와서 다시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부작용을 겪은 그 유튜버들의 경험담이 사실 이 업계 모든 거를 다 보여주진 않아요. 정말 지극히 일부들의 사례들이었고, 그 부작용 경험담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그 전파로 인해서 학습이 된 이런 헬스 초보자들은 프로 선수들을 찾아와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업계에 대한 어두운 면을 얘기를 할 때는 정확한 얘기로만 해야 되고 정확한 근거로만 얘기해야 됩니다. 절대 과장이라든지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거짓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졌고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업계의 피해가 생긴 게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현재 현 피트니스 업계의 실태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관련 종사자들이 저한테 연락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가장 지금 뭐 큰 피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보디빌더들은 다 고자다, 이런 표현이 너무 맞는 거예요. 사실 제 주변의 보디빌더들 고자인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이제는 보디빌딩 한다 그러면 다 고자라고 얘기가 나와요. 일반 대중들이나 헬린이들 입에서도. 그 말이 왜 확산이 되고 그 말들이 왜 학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고등학생 보디빌더 그 친구가 운동 시작한 지 이제 뭐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기 친구들이 너 고자라며 벌써 이런 말을 한대요. 그 친구는 정말 이제 뭐 학생부 보디빌딩을 꿈꾸는 새내기 보디빌더인데 단지 이 운동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고자다, 이런 얘기도 듣고 생계형 내추럴 트레이너들조차도 회원들한테 약물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평소보다. 그 약투 시점 이후로부터는 모든 트레이너들이나 보디빌더들이 약물 사용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이제 부작용 경험담으로 절대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작용이 생겼으면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케어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치료를 못했다라는 거는 치료 단계까지도 욕심내서 약물 사용을 했다라는 건데, 절대 부작용이라는 건 감지가 되는 순간 모든 행동은 중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 올림피아 프로가 내 꿈이라고 하면, 그런 부작용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볼 만도 하겠지만은 저는 제 주변에 그런 부작용을 가진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보디빌딩을 이제 내려놓고 다른 일을 전업하신 선배님들도 지금은 뭐 애 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혈기도 왕성하고. 자, 그래서 이제 약투가 본질을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 친구들과 처음 대화를 나눴을 때도 제 주변의 지인이 전화를 해서 그 친구들한테 야, 너네는 어떻게 이 업계에 선후배도 없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들이 하는 반응이, 보충제 한번 타줘본 적 없는 사람이 무슨 선배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친구들은 정말 이 업계를 등지고 나갔구나. 이 업계는 이제 선후배가 없어졌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는 더 이상 이제 뭐 대화를 할 여지가 없고 대화가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친구들이 뭘 하든 신경을 안 쓰고 살았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이 잠시만 시간 내주신다면 제가 방송함으로 인해 피해 본 분들에 대해서 의논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어떤 식으로든 잘못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선배님 성함도 여기저기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제가 사과드려야 할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저는 이제 답장을 했어요. 정말 무례하시다고. 제가 선배인지 동네 형인지 구분 못하고 찾아와서 얘기하라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전화로 뭘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찾아가려고 했는데 어디에 계신지 몰라서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날 저녁에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처음 만나자마자 너는 왜 방송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니?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관심이라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와요, 선배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 그럼 너 이거 다 바로 잡고 나가야 돼. 너가 지금 이 업계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준지 알아? 너는 왜 이렇게 얘기해서 이 업계를 다 뒤집어 놓고 이제 와서 사과를 하는 건 뭐냐? 나한테 사과하지 말고 너희들을 보고 학습이 된 그런 헬린이한테 사과를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회원한테 약을 타먹이는 그런 양아치 트레이너가 있다는데 그거는 네가 직접 본 것이냐 아니면 네 주변에서 들은 얘기냐? 라고 했는데 자기가 직접 봤대요. 근데 딱 한 명 봤대요. 근데 방송에서는 모든 트레이너가 일반 회원들한테 몰래 약을 타먹이는 것처럼 어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 친구 얘기도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친구랑 같이 동업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둘이 이제 뭐 사이가 안 좋아서 틀어졌는데 그 친구 하나를 저격하기 위해서 폭로를 한 건데 그게 마치 이 업계의 모든 실태인 마냥 보여줬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황당한 게 뭐냐, 야, 피트니스 성매매는 뭐냐? 라고 했을 때 난 여기서 정말 충격이었던 게 같이 방송하던 그 두 친구랑 꽁트로 준비를 하려고 했었던 거래요. 그래서 난 거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는 토시 하나 안 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너네가 이 업계를 초토화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야, 그렇게 할 거면 쓸데없이 널 찾아와서 명분 없이 로비한 사람들 얘기나 꺼내라. 뭐
정이 너한테 뭐 돈 주고 갔다며. 저랑 이제 뭐 얘기를 다 끝내고 돌아와서 갑자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한 거죠. 자기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에 들어갔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저한테 보낸 문자가 뭐였냐면, 사과를 하고 싶어서 찾아오겠다는 거, 저는 안 만나주겠다라고 한 거를 지인의 부탁에 못 이겨서 만나줬어요. 아, 이 친구는 애초부터 사과할 목적이 아니라 단지 이런 컨텐츠가 목적이었구나. 그 바로 뒤에 말들이 더 웃겼어요. 그러니까 나바 회장을 까면 제가 뭐 2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 와,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아,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고, 저는 거기서 이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과 연락을 해서 그냥 법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이후로 모든 이 일에 관해서는 제 변호사한테 다 맡겼어요. 그때 이제 뭐 고소장을 한 60명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2년 정도 뒤에였나 이제 판결문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두 친구만 무혐의가 떴어요.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뭐 벌금이라든지 이런 뭐 다른 징계를 받았는데, 그 친구들은 단지 자신의 그 유튜브 방송에서 제 이름을 거론을 안 했다 이거예요. 아, 그래? 무혐의야? 알았어. 그리고 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2년 전 사건의 판결이 지금 나온 걸 갖다가 왜 이제 와서 그 친구들을 고소를 했냐요. 저는 그때 당시 때 그 일을 마지막으로 저는 변호사랑도 언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러니까 황철순이라는 사람은 거짓말만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왜 거짓말로 본인의 이미지를 다 깎아먹냐라고 하는데, 저는 아까도 계속 강조하는 게, 제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로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지 제가 제 입으로 한 번이라도 뭐 거짓말을 한 거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너 왜 약 썼는데 안 썼다고 왜 거짓말 쳐? 저는 제가 제 입으로 약을 안 썼다라고 해본 적도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근데 언급을 피한 걸 자체가 내추럴인 척 한다, 그리고 내추럴인 척 뉘앙스를 풍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제가 과거에 난 도핑에 걸린 적이 없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를 갖다가 너 이거 도핑에 걸린 적 없다라는 게 내추럴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 내용이지?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게시글에 왜 황철순 선수는 국내 대회를 안 뛰고 외국 대회만 뛰는 거죠?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많은 댓글들이 국내 대회에서 도핑에 적발이 돼가지고 제명을 당해서 외국 대회를 뛴다라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반박글을 올린 거예요. 내가 도핑에 걸린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도핑에 걸린 사람 취급을 하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난 도핑에 적발돼서 제명 당한 적도 없고 박탈 당한 적도 없다. 나는 첫 대회가 외국 대회였고 아직도 외국 대회만 뛰고 있고 국내 대회는 뛰어본 적도 없다. 그래서 국내든 해외에서는 난 도핑에 적발된 적이 없다, 이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도핑에 안 걸렸다고 네가 내추럴이냐. 분명히 저는 현역 선수로 활동이 가능한 어필을 한 건데, 그걸 갖다가 도핑에 안 걸렸다고 내추럴인 척 하네, 내추럴인 뉘앙스를 풍기네, 이 말 자체가 왜 내추럴 코스프레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간단한 예로 들어줄게요. 살면서 정말 무단횡단 한 번 한 적 없고 길바닥에 침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한 적 없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경찰한테 적발되지 않았을 뿐이지 엄연히 법을 어긴 범법자인데 경찰한테 적발되지 않았다고 선량한 시민 코스프레를 한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뭐 그거는 경찰이 알아서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굳이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얘기를 해봤자 뭐하냐,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데, 그냥 제 입에서 나는 범법자입니다 라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따지면은 나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추럴 코스프레 하는 건가요? 그래서 뭐 다음 질문은 되게 웃긴 게, 제가 왜 이제 와서 양밍아웃이라고 밝혔냐요. 저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저는 예전하고 지금하고 초지일관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똑같이 제가 공식적으로 양밍아웃을 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댓글에 이제 제가 이제 글을 남긴 게, 저는 이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제 목표가 동양인으로서 흑인과 백인들을 이기고 싶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비내추럴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뭐 누구한테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단지 동양인으로서 서양인들을 이기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모든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피해는 정말 얼토당토 안 하는 핑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하는 편이지만은 특히나 이제 서양이나 유럽
유럽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은 몸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라든지 모든 뉘앙스는 다 그런 거예요. 너가 동양인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냐?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해요. 서양인들이나 이런 뭐 흑인들, 백인들은, 동양인들은 약을 써도 작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들한테 어필을 하려고 저만의 길을 간 것뿐이지, 제가 요즘 뭐 국내 시장에 뭐 무슨 피해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충분히 보상을 해드린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제 목표는 아직까지도 세계대회에서 경쟁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게 합법적이지 못하지만 저는 국제 룰에 맞춰서 그들과 동등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저를 욕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다만 제가 올림피아라는 국제 룰에서 동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다음 질문 가볼게요. 이런 질문이 또 많았어요. 그러니까 황철순 이 사람 SNS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SNS가 제 주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소속된 회사가 중국에만 2군데 회사에 소속이 돼서 거기서 이제 연봉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남미 쪽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외소득세라고 이중세금까지 이제 부과를 하면서까지도 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 버는 수익은 거의 기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국내에서 버는 수익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 중에 하나가 약물에 대한 사기로 그걸 회원들한테 알려주면서 PT를 더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국내에서는 PT도 안 하고 국내에서 버는 얼마 안 되는 수익도 거의 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디빌딩을 발전시켜준 거는 우리 선배님들이죠. 그 선수분들이 사실 수준을 올렸다라고 하면, 제 역할은 그 밑에서 대중 친화적인 모습을 좀 더 만들고 싶은 부분이 제 SNS를 활용한 부분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뭐 이제 요 근래 들어와가지고 왜 갑자기 네가 소통을 하냐. 근데 물론 이제 시간이 조금 중간에 남은 것도 있지만은, 사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또 서두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아이가 생겨가지고 결혼을 서둘렀어요. 근데 애가 생긴 게 이제 또 기사가 되면서 수천 개의 악플들이 대부분 진짜 뭐 친자 맞냐? 보디빌더는 고자인데 어떻게 임신을 했지? 진짜 친아빠 맞아? 와이프가 바람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 도대체 고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학습이 된 그런 헬린이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이제 피해를 주냐 이거죠. 그런 소식을 접한 우리 장인댁이라든지 제 와이프라든지 제 와이프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항상 일방적인 비난을 들어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제 가족들은 아직 그런 욕을 먹기에는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저는 현실상에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커서 지금에 와서라도 저는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정말 이제 뭐 악플을 다는 건 좋습니다만은, 제 주변이 상처가 되지 않는 악플이 될 수 있게끔 저는 이런 부분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저를 욕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누구에게 잘못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모든 걸 다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통해서 이 보디빌딩 인식이라든지 보디빌딩에 대한 밝은 면을 더 많이 노출을 하고 어필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부딪히는 부분은 차츰차츰 다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질문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